분열시키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사실 봐야 되겠죠. 네, 조금 전 남북 출입경 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들어오는 모습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네. 대표단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리선권 위원장도 보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성애 부장도 보이네요. 리선권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지난번에 이제 그 조명균 장관하고 같이 고위급 회담을 했던 북측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물론 이제 이성권은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저기도. 근데 김영철 지금 당 부위원장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그 행보를 그동안 쭉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군에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조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성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애 지금 부장, 통전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장입니다. 네, 서기국 부장. 네, 서기국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인데 김성애 부장은 지난번에 김여정 그 부부장이 왔을 때 많이 얼굴이 노출됐던 아주 인물이죠. 그림자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비서격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남북한의 회담을 할 때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천혜성 차관하고 2013년도에도 남북 실무회담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북측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 쪽에서 그 남북 관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을 꼽으라면 누구냐? 김성애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그다음에 리성권 이 사람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의 외무성 라인이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미 라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미 라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얼굴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성권이 승용차에 타는 모습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 부위원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도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냈겠지만은 우리 측하고도 사전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이번 북측에서 폐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지금 파견하는 문제가 갑자기 결정된 것처럼 뭐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제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왔을 때 이미 그 폐막식 때 북측에서 고위급이 오는 것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확정은 바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남북 간에 그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여러 뭐 팩스랄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미국 쪽에서 케네스 베라고 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북한에 억류대에 있었는데 이때 북한에서 이제 풀려나는 과정에서 누가 북한 쪽에 들어갔냐면 그 앨리스 후커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NSC 보좌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앨리슨 후커가 누구냐면 이번에 그 이방카 보좌관이 올 때 뒤에 있었던 여성을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앨리슨 후커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에도 백악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인물이죠. 우리로 치면은 여야가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전에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이 보수 정권에 있던 사람이 진보 정권에도 계속 근무하는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한반도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케네스 베를 그건 빼내올 때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의 당시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에 앨리슨 후커와 함께 접촉을 하면서 케네스 베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안면이 있는 그러니까 구면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 과정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 그러니까 남북관계만을 풀겠다라고 하는 또 남북관계만의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북미 간에 뭔가 지금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영철의 어떤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그런 방남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왼쪽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북 출입경 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위급 대표단은 파주에 있는 통일대교를 지나서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각 통일대교 앞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설득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일치된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화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읊지 않고는 사실상 이 대북 정책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역사에서 이제까지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 경우에도 물론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방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사전에는 그것이 그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일단 결정된 걸로 이래 알려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특히 정치적으로는 그 당과 당 간에 사실 그 굉장히 그 긴밀한 뭔가 이 협조 체제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한테 사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상당한 부분 어떻게 됐냐면 김영철 그 소위 통전부장이 그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그리고 또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 각종 그 대남 군사적 테러 여기에 연루돼 있는 그리고 총책이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부분 그래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자체의 그런 여론도 나름대로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사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지금 자체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단순히 남북한 관계 개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라고 하는 그쪽으로 더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통일전선부장이 전반적인 이런 것을 총괄하고 실무총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사실 필요한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접근해 나간다면은 이러한 어떤 충돌을 사실상 상당한 부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김영철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첨언을 하면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언제 결정됐느냐 내려오는 걸로 우리에게 언제 통보됐느냐가 이제 한편으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좀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 박사님 말씀에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이 결정된 건 그 내려오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개된 그 시점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정부 당국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림은 최령의 부위원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최령의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직책으로 봐도 그렇고 북측에서의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그렇고 대남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방카 지금 보좌관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평창 폐막식에서 악수를 할 정도의 미소를 띠면서 악수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최령의 부위원장이 분명히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펜스 부통령의 한국에서 행보도 그렇고 이방카 지금 그 보좌관의 행보도 그렇고 북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차가운 그런 시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최령의 부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도 지금 우리 쪽의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을 알고 왔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북측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뭔가 이 접촉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번 평창에서의 최고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관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도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그 사전에 그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거기서 모자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김영철이가 이렇게까지 우리 그 남한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반발이 심하니까 차라리 다른 그 대표자를 보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일단 이쪽의 어떤 그런 그 여론이라든가 네. 이쪽의 분위기를 먼저 좀 전달을 하고 또 거기에 대안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좀 거치는 그런 형태가 됐었다라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안 있었느냐.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현 교수가 얘기해 준 대로 저쪽에서는 항상 이런 전술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의 임박해 가지고 이러한 그 인물들을 그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다시피 해버리니까 네. 우리 정부로서도 거기에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단점이 아닌가. 우리의 사실 취약점이라고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박해서 저쪽에 사절단을 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오지 마라. 혹은 뭐 다른 사람을 보내라. 이런 어떤 억지를 부린다든가 하기에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북측하고 좀 긴밀하게 실적으로 그 얘기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 무산이 된다든가 이래 한다면은 소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해 준 것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 대화에 있어서 참 불씨를 지금 살려나가는 그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심해서 뭔가 이런 어떤 그 기회를 포착해 나가면서 뭐 발전적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정부로서도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현장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은 북측 대표단은 조금 전에 도라산 CIQ를 이미 떠났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뭐 통일대교를 벌써 도착을 했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오지는 네. 않고 있고 통일대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밤샘 농성을 한 20명 정도가 참여했다 그러고 오늘은 네. 새벽에 뭐 보좌관 해가지고 한 50여 명이 몰렸다는 소식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통일대교에 모여 있어가지고 통과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남북관계,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남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출발점을 이번 평창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여당 쪽에서의 입장은 보수 야당 쪽에서 입장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예. 특히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자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면서 북한과의 그런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안정감 있게 또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접근하자 이런 쪽의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제 한국 사회의 양면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측에서 지금 중요한 인물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최근에 됐고 또 이것이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무 총책임자가 왔다면 과거를 향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저는 좀 더 중요한 제안들을 남북이 나눌 거라고 봅니다. 또 대화를 나눌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남관계에서 중요한 현안들, 그다음에 북미 관계와 관련돼서 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쪽의 입장 이런 것들이 김영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는 우리 측 주요 인사들에게 뭐 가능하다면 미국 측 인사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 또 그러한 것들이 평창 이후를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창 이후에 북한이 또 추가적 핵실험하면 어떡하나. 또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평창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는 북한 쪽의 실무 총책임자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좀 더 대승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함 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과 한반도의 평화 제가 볼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1cm, 1m의 진전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면 미래에 또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 출입경 사무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지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각 통일대교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회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회로, 구체적인 제가 뭐 우회로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가급적 우회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전공법을 쓴다.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인 이 통일대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방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물리적 어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 온다면은 네. 또 여기에서 뭐 다친 사람이 생기고 또 여기에서는 또 오히려 또 역감정이 또 생김으로써 남한 내에 있어서 갈등은 더 심화되는 그런 것으로 좀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방금 김영인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 경험에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북폭을 많이 하는 형태까지 하면서 사실 바깥에 나가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정도의 사실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남북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이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그냥 북한이 작년까지 소위 이제 핵무력 완성이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한다면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내미는 이런 손짓이라든가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지니면서 좀 신중하게 좀 단계적으로 이것을 좀 접근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소위 우물 앞에 숭늉을 찾는 격인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네. 가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참 위안이 사실 됐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김영철 이름 카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짧은 거리인데 이때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각종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까지 만경봉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항공기가 가서 저쪽에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또 거기에 인원들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사실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평화적인 성공적인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게 나름대로 합의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실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김영철의 경우에는 싫든 좋든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최소한 저쪽에 이번에 사실은 김영철 소위 전선 부장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어렵고 대신 다른 어떤 인물을 좀 보내달라라든가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좀 우리 공개도 좀 하고 이런 조금 약간의 과정을 좀 필요로 했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지나치게 저쪽에서 뭔가 손짓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촉박하게 보였다. 또 우리가 너무 소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또 부정적인 인식도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야말로 마주보는 열차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전환이 된 게 김정은 신년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대화 또는 화해 무드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미국은 더욱더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정인태 박사님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상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8월 달에 전쟁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일부 선수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평창 가지 않겠다. 동계올림픽 참가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지금 계속됐더라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할지, 또는 그 직전에 미국을 향해서, 물론 미국을 직접 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ICBM급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해서 실제 발사를 했다 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평창올림픽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1년의 이제 고위급 회담, 이런 흐름 속에서 쭉 이렇게 왔는데, 결국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평창올림픽의 흥행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안정적 개최에 절대적 기여를 했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북측의 주요 인사가 와서 그 폐막식에 참석을 해서 폐막식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거적인 어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와 어떤 미래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남관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내려온 것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굉장히 대승적인 측면이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보고요. 에도 남북 실무회담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북측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 쪽에서 그 남북 관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을 꼽으라면 누구냐? 김성애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그다음에 리성권, 이 사람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의 외무성 라인이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미 라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미 라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얼굴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성권이 승용차에 타는 모습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 현재는- 부위원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도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냈겠지만은 우리 측하고도 사전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북측에서 폐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지금 파견하는 문제가 갑자기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제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왔을 때 이미 그 폐막식 때 북측에서 고위급이 오는 것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확정은 바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남북 간에 그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여러 팩스랄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미국 쪽에서 케네스 베라고 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북한에 억류대에 있었는데, 이때 북한에서 이제 풀려나는 과정에서 누가 북한 쪽에 들어갔냐면 그 앨리스 후커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NSC 보좌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앨리슨 후커가 누구냐면, 이번에 이방카가 이방카 올 때. 보좌관이 올 때 뒤에 있었던 여성을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앨리슨 후커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에도 백악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인물이죠. 우리로 치면은 여야가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전에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이, 보수 정권에 있던 사람이 진보 정권에도 계속 근무하는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한반도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케네스 베를 그건 빼내올 때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의 당시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에 앨리슨 후커와 함께 접촉을 하면서 케네스 베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안면이 있는, 이제
방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사전에는 그것이 그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일단 결정된 걸로 이래 알려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특히 정치적으로는 그 당과 당 간에 사실 그 굉장히 그 긴밀한 뭔가 이 협조 체제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한테 사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상당한 부분 어떻게 됐냐면 김영철 그 소위 통전부장이 이 그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그리고 또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 각종 그 대남 군사적 테러 여기에 연루돼 있는 그리고 총책이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부분 그래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자체의 그런 여론도 나름대로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사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체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단순히 남북한 관계 개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라고 하는 그쪽으로 더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통일전선부장이 전반적인 이런 것을 총괄하고 실무총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사실 필요한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접근해 나간다면은 이러한 어떤 충돌을 사실상 상당한 그러니까 구면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 과정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 그러니까 남북 관계만을 풀겠다라고 하는 또 남북 관계만의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북미 간에 뭔가 지금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영철의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그런 방남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왼쪽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북 출입경 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위급 대표단은 파주에 있는 통일대교를 지나서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각 통일대교 앞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설득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일치된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화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래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읊지 않고는 사실상 이 대북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역사에서 이제까지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 경우에도 물론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이번에 분열시키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사실 봐야 되겠죠. 예. 네, 조금 전 남북 출입경 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들어오는 모습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네. 대표단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리선권 위원장도 보였고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김성애 부장도 보이네요. 리성권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지난번에 이제 그 조명균 김여정. 장관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했던 네, 네. 북측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물론 이제 이성권은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저기도. 근데 김영철 지금 당 부위원장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그 행보를 그동안 쭉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군에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조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성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애 지금 부장, 통전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장입니다. 네, 서기국 부장. 네, 서기국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인데 김성애 부장은 지난번에 김여정 그 부부장이 왔을 때 많이 얼굴이 노출됐던 아주 인물이죠. 그림자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딱 가장 붙어서. 네.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비서격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남북한의 회담을 할 때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천혜성 차관하고 2013년